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여러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이 환경과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하나의 개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서 말했던 지구계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생태계의 종류에는 숲과 초원, 사막, 호수, 바다, 갯벌, 지금 종류가 엄청 많죠. 이런 생태계들이 모여서 생물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물 다양성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물계의 다양한 정도는 빛과 물, 온도, 토양, 그리고 강수량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존재함으로써 그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다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의 전체 생물은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종류의 다양한 정도에도 중요한데,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일정한 지역에 살아가는 종 다양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 속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해도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생김새와 특성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만 봤을 때도 서로의 외모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런 것이 모두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생물이지만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쌍둥이를 보았을 때는 유전자가 똑같죠.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면 같은 종이지만 생물의 유전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열대우림과 갯벌입니다. 열대우림은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죠. 기온이 높아 생물이 살아가기 좋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부족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울창한 밀림을 이룸으로써 그 속에 식물과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과 동물, 그 다음 그 곤충과 동물 그 상위 포식자들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갯벌은 육지와 바다 두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육지에서는 모두 두 발로 걸어 다니거나 네 발로 걸어 다닌다. 걸어 다닌다가 주인데, 바다에서는 보통 헤엄쳐 다니죠. 하지만 갯벌에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헤엄쳐 다니기도 하는 생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환경과 생물 다양성입니다.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이와 환경 적응입니다. 첫 번째, 변이는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 우리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유전자 다양성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 다양성이 나타남으로써 다양한 생김새와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밑에 예로 보시면 얼룩말의 줄무늬 색깔과 간격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 사람의 외모와 마찬가지로 얼룩말도 외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무당벌레는 겉날개의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종류였던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생물만 생존을 하게 되고, 그때 생존한 생물들이 그 자손들에게
유리한 변이의 특성을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일어난 후에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바로 서로 다른 생김새와 특성을 지닌 무리로 종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로 본다면 사막에 살고 있는 선인장 우리 알고 있죠? 그 선인장은 열에 의해서 수분이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잎이 가시 형태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우를 보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있는데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요. 사막여우는 아주 뜨거운 곳에서 생활을 하죠. 이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 서로의 형태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극여우는 몸의 말달 부위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열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강하고요. 몸집이 커지면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덩치가 커짐으로써 표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죠. 귀가 큼으로써 많은 혈액을 귀로 보내죠. 그래서 귀에서 어마어마한 열들을 뿜어낸다. 그래서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온도 적응에 대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태계 평형입니다. 이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가 유지될 때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높을수록 먹이 사슬은 복잡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멸종 위험이 줄어들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먹이 사슬을 보면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순서가 사슬처럼 연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그물 모양이 이룰수록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낮게 된다면 1차원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한번 예로 메뚜기가 멸종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를 먹고 살던 개구리의 먹이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 개구리도 어떻게 된다? 멸종할 위기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개구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개구리를 먹고 살던 뱀도 개체수가 줄어 멸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먹이사슬의 한 곳만 비워도 그 상위 포식자들이 생존에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보면 똑같이 메뚜기가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개구리는 위험하겠지만 그 상위 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뱀은 어떻게 됐나요? 개구리가 없어도 토끼와 들쥐로 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멸종 위험은 줄어들게 되고 생태계 평형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에서 특정 생물 종이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그 종이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일단 위기입니다. 일단 이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멸종 위기종이 증가했죠. 그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을 제외한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한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농경지 확장과 도시 개발, 그리고 이 환경 파괴에 의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나 도로 건설로 인해서 대규모 서식지가 조금씩 분할돼서 소규모로 나눠진다. 소규모로 나눠짐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동식물들을 지나치게 많이 잡거나 채집을 한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만 봐도 모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모피가 좋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동물들을 살생시켰죠. 하지만 요즘에는 모피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속한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래종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고유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생물들 말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고유한 생물들이 이루고 있던 생태계, 먹이사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고유한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뉴트리아, 블루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하죠. 처음에 황소개구리가 들어왔을 때는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없어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서식지에 살고 있던 생물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황소개구리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의 생물이 다른 나라로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가물치가 생태계의 교란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서식지의 환경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환경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적응을 하면 되겠지만 생물들은 빠르게 변하게 나타나는 적응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즉각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친 개발을 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그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생태계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고,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아까 대규모였던 서식지가 소규모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서식지들을 생태 통로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최대한 생물들 간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로를 할 때 산을 통째로 없애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최소한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터널을 통해서 그 위에 생물들이 이동하기에는 물이 없게끔 만드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포획과 과도한 포획을 줄인다라는 것인데, 이 법률을 강화를 하고 멸종위기 생물을 지정을 하고 멸종위기종 보건 사업을 통해서 멸종위기에 속해 있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래종 유입에서는 일단은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를 합니다. 꾸준한 감시와 퇴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정화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최대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추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석연료 대신에 요즘 대체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종자은행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종자은행이라는 것은 각 나라 고유의 우수한 종자들을 보관을 하고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국제적인 활동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도 존재하지만 앞에 화석연료 사용에 줄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기준을 잡음으로써 각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생물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